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0.7%의 상승이 나왔지만 약간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코스피는 0.7%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0.5%의 하락과 함께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상승한 것에 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았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그야말로 포스코 그룹주의 하루였었고 또 2차전지 하루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가 16% 급등이 나오면서 아마 전에 시가총액이 7위쯤 되었을 거예요. 단번에 지금 4위 자리에 올라왔고, 정말 시가총액 4위 자리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예전에는 시가총액 1위였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크게 밀렸었고, 이번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어쨌든 포스코홀딩스가 16%,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2차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도 5% 급등이 나왔고, 삼성 SDI하고 LG화학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플러스 삼성전자를 제외했다면 다른 종목들은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포스코 그룹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이쪽만 좋은 흐름이 나왔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18조 원으로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거든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장 막판 무렵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낙폭을 조금은 축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10거래일 만에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의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급등이 나왔던 포스코홀딩스, 하지만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에코프로를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초기에 급등이 나올 때 개인들의 물량에 의해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고, 또 그 고점 부근에서는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발생이 되면서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파르게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물론 공매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에코프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너무 수급에 의해서 이 종목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50만원을 돌파했고, 하지만 수급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의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삼성 SDI 모두 2차전지를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2%였고 S&P 500은 동일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만큼은 조금은 약세장으로 시장이 마감이 되었었다면 금요일은 별 특징 없이 평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목요일날 크게 빠져서인지 금요일날은 1%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일본 증시는, 자, 오늘은 일본 증시가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도 보합이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2차전지 쪽으로 많은 쏠림이 있었고 2차전지가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반대로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오늘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대비 훨씬 좋은 시장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2차전지만 정말 좋았었고 그 2차전지를 제외한다면 시장이 결코 좋지 않았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미국에 FMC가 있어요. 거의 90% 이상으로 이번에 0.2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연준에서 2차례 정도 한다고 했었던 만큼 한 번 더 남겨둘지 그건 확실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바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충분히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먼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만큼 올 4분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금리 인하 시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언제부터 불어들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2차원제 하루였었고 그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의 하루였었다. 그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의 중요한 하루였어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많은 포스코 계열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의 실적이 양호했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 기업 중에 하나인 포스코홀딩스, 이 기업은 작년에 수해를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공장도 침수가 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었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분기에서는 영업이익이 다시 1조 원을 복귀했고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실적도 좋았었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부합했었죠. 반면에 포스코 엠텍만 약간은 부진한 실적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은 같이 연동되어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급등이 나오는 것은 단지 지금의 실적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것은 아니겠죠? 지금의 실적은 하나의 격가지일 뿐이고요. 앞으로 더 미래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급등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면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40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약 2주 만에 거의 70%,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사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망도 좋고요. 최근에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따라붙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대형주가 죽지 않고 다시 가려면 이와 같은 흐름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번 4월 달에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2달 정도 이렇게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정말로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만큼 일정 부분 조정의 과정, 그리고 그 조정의 과정에서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너무 급하게 따라붙지 말자, 이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보면 이 종목을 제가 올 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한 6월 말인가 7월 초쯤, 그때 연봉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상반기 끝무렵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하반기에는 전고점을 한번 도전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막 상반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직전 고점을 거의 터치했고 현재 가격을 종가로 본다면 연봉상 신고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막 시작된 무렵인데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렇다는 것은 조금 전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될 수 있어도 사상 신고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저라면 충분히 느긋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잡지 못했다면 지난 5월, 6월처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 한번 노려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죠. 아울러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DX까지 이 종목도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급하지 않게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를 꼭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버가 다음 달쯤에 새로운 AI 플랫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것인데 이게 챗 GPT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글쓰기라든지 창작, 또 글쓰기 요약까지 다양한 능력을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에는 AI의 생태계에 새로운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나와 있죠. 물론 이 새로운 서비스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통신사인 KT를 비롯해서 또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MS, 이런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 그 테마와 엮였다는 것만으로도 하반기에 계속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 흐름을 잠시 보여드리면, 자, 지금 네이버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작년 10월쯤에 저점을 찍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차례는 저는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와 가장 흡사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죠. 차트 흐름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지만 5월부터 이때 이후부터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전에는 카카오는 이런 흐름이었다면, 자, 네이버는 5월 이후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고요. 기준점을 잡아볼게요. 자, 이게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래서 최근 들어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새로운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주봉으로 보면 거의 2년 정도 주가에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8개월 정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하반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때문에 조금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해서 2차전지가 아니었다면 소외받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은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